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토 20회 프리미어리그 편 승부 예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19회차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그 주중에 있었던 경기 승부 예측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워요. 도르트문트 그 한 경기 맞췄으면은 정말 오랜만에 다 맞출 수 있었는데 도르트문트가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와우. 정말 도르트문트에게 실망이고, 토트넘은 어쨌든 8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진짜 도르트문트 정말 안 되겠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후반기에 부진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19회차 승부 예측 결과는 꽤 나쁘지 않았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18회차 그리고 지난주에 주말에 있었던 경기들 적중 결과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여기 느낌표 보이시죠? 느낌표 누르시거나 아니라면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18회차 적중 결과 프로토 그 재생 목록에서 찾으셔가지고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승부 예측할 경기로는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 맨시티 대 와포드, 리버풀 대 번리, 그리고 아스날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 경기. 사우스햄튼은 2019년에 4승 3무 3패에 11득점 11실점, 이 기간 동안에 워드프로스 선수가 5골을 넣으면서 사우스햄튼의 강등권 탈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 팀의 무서운 점은 중거리 슛을 정말로 잘 때리고 이 중거리 골을 잘 넣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이 10경기 동안에 중거리 골이 무려 5골, 11득점 중에서 5골이나 들어갔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데니 로즈나 아니면 뭐 다른 윙백 그 선수들이 약간 좀 불안한 모습 보이면 공간이 열리니까 중거리 슛을 쏘기에 정말 좋을 거예요. 토트넘의 전술에 따라서는 사우스햄튼에게 이런 기회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페널티 박스, 특히나 중앙 수비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중앙 쪽에서 갑자기 치고 달려 들어가면은 사우스햄튼 수비진들이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실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토트넘은 이런 것을 노려야 될 것 같고, 토트넘은 대신에 최근 3경기의 무승, 거기다가 해리케인 득점을 제외하면은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약간 좀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데니 로즈의 선발로 여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데니 로즈가 선발로 나왔을 때 좀 요즘 들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심지어 실수하는 모습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데니 로즈 대신에 이번에도 베르통원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으로 3백 구축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은 드는데, 이거는 뭐 진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데니 로즈의 선발 여부, 그리고 도르트문트전의 수비력이 나온다면은 중거리 슛 여부 상관없이 사우스햄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델리알리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이번에 델리알리 선수가 복귀를 하니까 이번에 과연 DSK 효과가 나올까. 이 부상 선수가 복귀했을 때 성적이 최근 안 좋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DSK가 다 합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확답하기는 좀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경기를 못 봤으니까. 결국에는 중거리 슛, 사우스햄튼의 중거리 슛 때 DSK의 활약, 그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좀 갈려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요렌테의 투입 여부 아니라면 투입 시점, 이게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 약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저는 토트넘의 승리를 약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게요. 뭐 어찌됐든 간에 DSK의 활약을 좀 믿고 싶어요. 저는 DSK가 이렇게 합류를 했으니까 활개를 치인다고 저는 생각하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맨시티 대 와포드 경기인데, 맨시티는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12승 1무 1패, 리그컵 우승 차지했고 챔피언스리그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FA컵도 8강에 진출한 상태이고 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비드 실바가 좀 부진한 것도 있고, 페르난지뉴, 데브라이너, 라포르테 부상 때문에 그런지 최근 3경기에서 1득점 혹은 무득점에 그치고 있어요. 이게 리그컵 포함이에요. 리그컵 포함해서 최근 3경기 1득점 혹은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는 거. 득점포가 약간 저조한 것이 맨시티 홈이라 할지라도 이게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와포드는 2019년에 리그 4승 3무 2패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지금 유로파리그 진출권 순위인 7위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2패를 빅6에게 당했다는 거. 이 팀은 역습과 공중볼이 꽤나 위협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득점을 하는 경우가 꽤 많고, 대신에 실점도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볼을 허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점은 와포드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약점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빅6 상대로 1승 7패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1승이 어느 팀을 상대로 했는지 까먹었네요.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고, 리버풀전 제외하고는 1, 2점 차패예요. 리버풀에게 완패한 것 빼고는, 아스날에게 2대0으로 패한 것 빼고는 다 1점 차 패배를 당할 정도로 와포드가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맨시티가 페르난지뉴 선수가 부상당한 거, 이거 공백이 꽤 큽니다. 페르난지뉴가 부상을 당했을 때 홈이든 원정이든 패배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었고,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 2차전 일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3대2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지금같이 부상자가 많은 상황, 지난번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도 홈에서 레알이 그렇게 크게 질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물론 살케 공사와 아약스는 엄연히 다른 팀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살케 공사 완전 못해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과르디올라 입장에서는 챔스 2차전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저는 무승부를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게요. 와포드가 약간 좀 끈적끈적하게 경기를 좀 치러 나가지 않을까. 이거 약간 역배예요, 솔직히. 약간 역배고, 와포드가 설마 아무리 진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쵸? 네. 슈팅 하나도 안 나온 이 보모스 진짜 확 그냥. 아무튼 조심스럽게 무승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버풀 대 번리 경기. 리버풀은 2019년에 기복이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홈에서는 그래도 득점력이 꽤 괜찮아요.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2019년 5경기에서 3득점에 그쳤는데, 홈에서는 4경기 13득점. 딱 한 경기 빼고는 다 득점을 한 경기였어요, 다. 근데 문제는 살라와 피르미노 선수가 부진하고, 거기다 교체 자원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믿을만한 선수는 오리지 선수 정도? 스터리즈는 이제 완전히 그냥 갔고, 샤키리 선수도 요즘에 투입을 안 하는 걸 보면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고, 밀러 선수도 좀 이제는 좀 후반기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폼이 떨어지고, 대신에 반다이크와 알리송이 버티는 이 수비진은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이 반다이크, 와 진짜 반다이크의 그 수비하는 모습만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진짜 와, 진짜 반다이크 영입하면은 진짜 리버풀이 정말 기똥차게 잘했다 이 생각이 들 정도. 알리송도 정말 좋아요. 알리송도. 그리고 번리 같은 경우에는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다가 이제 최근에 2연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2연패를 당했고, 대신에 우드와 반스 선수의 공격력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골을 잡고 슈팅을 때리는 순간 정말 긴장해야 되고, 정말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최근 2연패한 경기들을 보니까 후팩 수비가 다시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원정 실점이 많습니다. 원정 실점이 원정 16경기에서 30실점이나 돼요. 번리의 작년 시즌을 봤던 분들은 이 기록이 꽤 안 좋은 기록이라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번리가 지난 시즌에 7위를 차지했던 그 실력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수비가 확실히. 챔스리그 일정이 있는 리버풀, 그것도 독일 원정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이 일정이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선두 싸움 포기 못해요 지금. 그런데 흐름을 타는 번리 지금 연패 중이죠. 이 번리가 개막 첫 5경기에 1무 4패, 근데 그 이후에 2승 1무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11월 말에서부터 12월 말까지 7연패를 당하다가 다시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죠.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연패를 달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이걸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리버풀의 승리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홈의 득점력, 홈경기 득점력이나 아니라면 번리의 그 연패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그 약간의 쪽 같은 거, 저만의 쪽 같은 거를 좀 생각해서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스날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위와 5위의 대결. 정말 승점만 봐도 정말 중요한 경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승점 6점짜리 빅매치 EPL 30라운드 하이라이트 경기예요. 정말 EPL 30라운드 맨 마지막 경기,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아스날은 리그 홈에서 8연승을 질주하고 있어요. 홈 경기 8연승 기간 동안에 23득점 6실점, 정말 대단합니다. 참고로 홈 전체의 성적만 넣고 봐도 12승 2무 1패인데 맨시티에게 졌어요. 이 경기 리그에서는 맨시티에게 졌었고, 자, 리그 경기는 아니지만 FA컵 경기에서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났었죠. 여기서 3대1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겼습니다. 이 경기 정말로
이렇게까지 맨유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대신에 아스날은 맨유 못지않게 부상 변동이 라는 거, 약간 수비진, 특히나 센터백 부상자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웰백 선수도 아직 돌아오지 못했었죠. 대신에 공격진 라카제트, 오바메양, 미키타리안 이 세 선수의 램지 선수 혹은 외질, 외질은 좀 약간 그렇고, 대신에 골키퍼 레노 선수, 최근에 이런 선수들이 아스날의 이 상승세, 홈에서의 이 상승세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바메양 선수가 페널티킥 실축한 것 때문에 그런지 좀 약간 좀 유로파리그 경기도 좀 봤었는데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오바메양 살짝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솔샤르 체제에서 리그 10승 2무, 리그에서는 아직까지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와 진짜 이렇게까지 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업보에 남을 만한 기록이에요. 이거 진짜. 아무튼 최근 솔샤르 체제에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흐름은 정말 좋습니다. 대신에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마티치, 마타, 에레라, 마샬, 링가드, 거기다가 다른 5명의 선수들, 뭐 다른 선수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아무튼간에 진짜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고, 대신에 포그바, 루카쿠 선수가 최근에 정말 득점포를 잘 터뜨리고 있고, 레시포드의 대야의 선방 능력, 이 선방 능력도 정말 한몫하잖아요. 그쵸? 선방 능력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포그바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좋을 거예요. 체력적인 면에서도.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두 팀 모두 프랑스 원정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스날도 좀 힘겨운 경기 끝에 결국 패배를 했다는 거.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날에 비해서도 확실히 스쿼드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주전 선수가 그만큼 체력 소모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근데 또 거기다가 또 아스날이 원정에서는 안 좋아도 홈에서는 또 잘해요. 원정에서 일격을 당해도 홈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혹은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또 이기긴 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다 종합해 보면은 그래도 맨유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맨유가 원정 경기에서 지질 않아요. 제가 기사를 제대로 보진 않았었지만 맨유가 원정 경기에서, 솔샤르 체제에서 원정 경기 연전연승이래요. 그걸 한 번 더 믿고 맨유의 승리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승부도 나올 것 같아. 몰라요. 나 맨유승 갑니다. 맨유승. 자, 이렇게 해서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자면은,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 경기는 토트넘 승, 맨시티 와포드 경기는 맨시티가 이길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역배 살짝 걸어서 무승부, 그리고 리버풀 대 번리 경기는 리버풀 승, 아스날 대 맨유 경기는 고심 끝에 맨유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경기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려고 해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라이튼 경기. 자,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끌고 있는 선수는 밀리보예비치, 자하, 바추아이, 이 3명의 화력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브라이튼이 허더스필드 이 최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근데 허더스필드가 어떤 팀입니까? 최하위, 이제 강등당할 준비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허더스필드와의 승리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1승 2무 4패로 부진합니다. 브라이튼. 거기다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 경기,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 원정 좀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려고 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페이스가 좋아서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한번 승부 예측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몸 상태도 좀 요즘 안 좋아갖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올릴 수 있으면은 아무리 못해도 내일 오후 6시 이전에 올릴 거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올라오면은 프리미어리그 편만 20회 프로토 승부 예측 영상 끝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